반갑습니다. 저는 플렉스팀 페이로 파트너 최종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봬요. 제가 사실 연말정산도 제가 했었죠. 연말정산에 웨비나 하고, 여러분 안녕, 저 졸업할게요. 막 이러고 끝냈는데, 너무 아쉬워서 제가 또 약 한 4개월 만에 다시 뵙게 되었고요. 사실 저는 제가 매번 웨비나 할 때마다 이런 멘트를 해요. 여러분, 살 빼서 올게요. 여러분, 다음번에 조금 더 날씬해져요. 뭐 이러는데, 잘 안 되네요. 요즘에 뭐 하루에 거의 100g씩 찌는 느낌이에요. 우리 이번에 웨비나 끝나고 좀 이렇게 마음 다잡아가지고 좀 운동 좀 합시다. 저도 좀 운동 좀 하도록 할게요. 진짜 그때는 정말 마음 잡고 운동해서 날씬하고 좀 이쁜 모습으로 여러분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날씨가 좀 선선하죠. 어제는 엄청 더웠는데. 그래서 오늘 또 한번 저랑 재밌게 한번 웨비나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사실 제가 1년 전에 이 주제를 한번 다룬 적이 있었어요. 비슷하긴 했는데, 그때는 이제 4대 보험 웨비나긴 했는데, 그때 이제 뭐 취득이라던가, 뭐 상실, 뭐 이직 확인서, 뭐 이런 거에서 좀 디테일하게 좀 이게 어떤 거고, 그리고 신고는 어떤 거를 해야 되고, 어느 부분에 뭐를 써야 되고, 사실 이런 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제가 조금 전반적으로 좀 자세하게 짚어주는 웨비나를 했었고, 오늘은 조금 약간 심화 과정. 네, 심화 과정이고, 그래서 이제 예전 거 웨비나 한번 뒤져보시면 예전에 것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것도 한번 들어보시고, 이번 것도 한번 보시면서, 저희가 이번에 웨비나 끝나고 나면 제가 이 장표를 꼭 제공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예, 그 이유는 이 내용 이제 조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표에 좀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글밥이 좀 많아요. 그게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실 제공해드리고 싶은 정보도 많았고, 그래서 요거 저희 이제 웨비나 끝나고 저 플렉스 저희 커뮤니티 아시죠? 예, 커뮤니티에다가 거기다 올려놓을 거예요. 영상이랑 요 PPT 다 올려놓을 거니까 그거 다운받으셔가지고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게 조금 약간 제가 엑기스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무료로 잘 가져가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4대 보험 관련돼 가지고 조금 심화 과정을 다룰 건데 뭐 취득이라던가 상실 뭐 이직 확인서 이런 거는 비슷하게 다룰 건데 앞쪽에서 간단하게 다룰 거고 나머지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좀 약간 어떤 뭐 보수월에 변경할 때 좀 주의할 점이라던가 뭐 대표님 변경할 때 또는 근무처 변동할 때 또는 휴복직 신고할 때 아니면 뭐 특수한 경우 외국인 가입할 때 좀 이렇게 조금 우리가 어려웠던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거 전달을 해드리긴 할 건데 우리가 사실 네이버 뒤져보면 다 있잖아요. 뒤져본 내용은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건지를 아는 건 사실 조금 어려워요. 예, 그거는 공단 사이트도 들어가 보셔야 되고 뭐 공단에 전화도 해봐야 되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는 알려드릴 거고 요거 참고해서 사실 정확하게는 공단이랑 통화하시는 게 좋다. 요런 게 좀 약간 제 좀 약간 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순서는 저희가 이렇게 시작할 거예요. 4대 보험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결국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4대 보험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를 업무 플로우를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그 표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참고만 하시라고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취득하고 상실 이직 신고서에 대한 이야기 잠깐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저희가 한 명씩 신고하지 않고 여러 명 신고할 때 있잖아요. 사실 그거는 너무 자주 있는 일이고, 그래서 그거 신고하시는 방법. 그리고 좀 약간 특수한 경우 외국인 뭐 신고하시거나 아니면 좀 근로 형태 변경하거나 요런 거 할 때 신고하시는 거. 그다음에 제가 요것도 예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건강보험이라던가 고용보험 중도정산 하시는 거. 사실 소득세, 지방소득세 정산은 알아요. 우린 해야 된다 아는데 건강보험 중도정산 하는 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게 느낌상으로는 알지만 느낌상이 맞습니다. 하시는 게 맞아요. 건강보험, 고용보험, 중도정산 하셔야 돼서 그것도 제가 간단하게 한번 알려드려요. 이번에는 요거는 좀 스무스하게 넘어갈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수월에 변경 신고할 때 조금 주의할 거라던가 아니면 뭐 대표님이나 근무자 변동할 때 주의할 거 그리고 이제 휴복직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다뤘던 양식을 다시 한번 가져온 이유는 이게 중요하기도 한데 한 번에 정리된 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진짜 오랫동안 만든 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한 표로 정리했어요. 국민건강 고용보험 쪽에 어떤 식으로 휴직 신고를 하는지 그리고 고용보험 민원마당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고용보험 쪽 사이트에 보면은 출산이나 육아휴상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휴가에 대한 신고만 하는 게 아니고 급여 보수에 대해서 신고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보수 신고하는 거 그것도 제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 판에 정리했거든요. 그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기타 차고 정정하는 거, 뭐 취득 취소라던가 뭐 상실 취소하시는 방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플렉스의 멤버십이라고 하는 부가 서비스를 제가 조금 안내 드릴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 제품 잠깐 안내해 드리는 것까지 해서 오늘 이렇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4대 보험은 아시겠지만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중간중간에 할 일들이 계속 생겨요. 예, 뭐 너무 당연한 거고, 입사할 때는 당연히 취득신고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 사람이 재직하는 동안에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죠. 뭐 대표적으로 뭐 발령이 날 텐데 이 발령 중에는 보수가 변경되는 발령들이 있을 거예요. 뭐 승진을 했다거나, 뭐 되게 슬프지만, 뭐 승진을 못하고 뭔가 내가 임금이 좀 깎이는 상황이 됐다거나 뭐 사실 뭐 되게 많은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할 때 보수월액을 변경하는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보수월액 변경이라는 게 그러면은 급여가 바뀌면 무조건 해야 되나요? 제가 뒤쪽에서도 좀 주의할 점으로 다뤄주긴 할 건데요. 어떤 거는 정말 하셔야 되는 거고 어떤 보험은 가급적 안 하셔야 되는 보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도 제가 뒤쪽에 좀 다뤄드리고려 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신고하시는 게 재직 중에 많이 신고하시는 게 휴직이겠죠. 네, 뭐 육아휴직이라던가 뭐 사실 이제 출산도 휴가니까 이것도 일부 신고하시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납부를 사실 예외해야 되니까 더 이상 납부하면 안 되니까 사람이 없는데 보험료가 계속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 하시는 거. 그리고 이제 연말이 됐어요. 연말이 되면 우리는 연말정산에서 와, 돈 받았다 막 이러면서 막 행복해하고 막 너무 아쉬워 돈 토해내요 막 이러잖아요. 사실 그 비용이라는 거는 세금이에요. 소득세, 지방소득세 그거를 얼마 돌려받냐가 이제 연말정산인데, 정확히 따져서 그 안을 파고 들어가면 그 안에 각종 공제들이 많았을 거잖아요. 뭐 신용카드 공제도 있었고, 막 인적 공제 있었고, 근데 그 안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내가 납부한 그 보험료에 대한 정산도 들어가 있어요. 예. 그것들이 들어가서 연말정산도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요거가 끝났다고 해서 그냥 끝난 게 아니고 그 각종 보험회사에서 우리도 신고해 주세요 이래. 아, 너 연말정산 소득세 지방세만 신고할 게 아니고 국민연금도 신고해 주시고요. 건강 신고해 주시고 고용 신고해 주세요.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고용은 안 하셔도 되죠. 고용은 공단에 국세청에서 고용보험 쪽으로 알아서 자기들이 보내요. 그래서 우리는 따로 신고하는 건 없고 통보만 받으시면 돼요. 그렇지만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하셔야 돼요. 자, 지난달에 이제 3월 10일까지가 건강보험 신고 기한이었고 3월 15일까지가 고용보험 기간이었어요. 그리고 건설 쪽은 3월 말까지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한이 있고 고용보험은 과태료 기준이 정확히 정해져 있어서 혹시라도 오늘 지금 이거를 들었는데 우리 회사 안 했다. 그럼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건강보험도 하셔야 되고 고용보험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런 거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뭐 퇴직을 했다. 아쉽지만 뭐 퇴직을 했으면 당연히 상실 신고하셔야 되겠죠? 네, 그러면 그렇게 상실 신고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입사부터 퇴사까지는 입사에 대한 취득 신고, 그리고 각종 우리 재직하는 동안에 이런 발령에 대한 그런 변동 신고가 있을 거고, 연말정산을 하는 보수총액 신고, 이걸 보수총액 신고라고 하거든요. 요게 있을 거고, 퇴사를 하게 되면 상실 신고가 있을 거고, 요런 식으로 플로우가 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거는 글밥은 많지만 사실 별 내용은 없어요. 취득신고라는 거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요거는 제가 간단하게만 썼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보수월액을 가지고서 신고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사실 보수월액을 갖고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수월액을 통상임금이라고 생각하시는 회사들이 조금 있으신데, 통상임금하고 보수월액 신고하는 거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통상임금은 통상임금성이라고 해서 노동부에서 정하는 고정적이고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임금을 말하는 거를 통상임금이라고 하는데, 자, 이 보수월액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사이트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내가 근로를 제공을 함으로써 소득으로 받기로 확정된 예상되는 모든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조금 계약을 할 때 처음에 급여 받기로 이제 근로계약이든 연봉계약을 할 거잖아요. 할 때 좀 확정적으로, 그러니까 정확히는 통상임금은 아니지만 확정적으로 주기로 한 급여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 포함해서 원래 신고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거를 신고를 만약에 안 했을 때 문제는 여러 가지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국민연금 제가 주의사항 할 때 한번 말씀드릴 거고, 고용보험은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안 하시는 상황이면 어떤 상황이냐? 안 하게 되면은 정산을 하겠죠? 똑같아요.
덜 내면 더 낼 거고요. 더 냈으면 돌려받을 거고. 왜냐하면 건강보험, 고용보험 정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적게 내봤자 나중에 정산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막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맞게 신고하시는 게 좋다. 대신 비과세는 빼고. 그래서 그거를 조금 다뤄드리고 싶었고요. 자,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할 때 중요한 점. 사실 이거는 되게 쉬울 수 있지만 정말 많이 틀리시는 부분인데 우리가 퇴사를 하는 날을 내가 아쉽지만 4월 30일자로 퇴사했어요. 4월이 30이 끝이잖아요. 근데 내가 4월 30날짜에 퇴사를 했는데 자, 그러면 상실일은 며칠일까요? 상실일은 30날 다음 날인 5월 1일로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4대 보험 쪽에서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퇴사일, 퇴직일과 상실일이라는 말은 달라요. 상실일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자격을 상실하는 날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4월 30일까지 근무했다. 그럼 다음 날이면 나는 이제 그 회사 직원이 아니니까 자격을 상실할 거잖아요. 그래서 퇴사한 다음 날이 상실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상실 신고하실 때 퇴사일을 적으시는 게 아니고 퇴사일 다음 날인 상실일 플러스 1일을 더해서 적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 틀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제가 한번 짚어드리려고 들어왔고 그리고 이직 확인서 할 때 여러분 이직 확인서 사실 자꾸 뭐 실업급여 받으려고 뭐 그냥 신고해주고 뭐 이러는 거는 사실 여러분 안 하시죠 요즘에는. 네,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직 확인서에서 여러분들이 코드를 살짝 헷갈려 하실까봐 제가 요거 가지고 온 건데요. 권고사직은 이 코드 우리가 이제 상실 코드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권고사직할 수 있는 코드가 있고 그 뭐 다른 코드 되게 비슷하지만 이름이 다른 코드가 있거든요. 23번 코드가 권고사직 코드고요. 26번 코드는 권고사직이 아니고 그 근로자의 규칙에 의한 상실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뭔가 이 코드를 썼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냥 공단 가서 신고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그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코드가 아니에요. 근데 왜 헷갈리시냐면 26번 코드에 근로자 규칙사유에 의한 권고사직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권고사직이니까 26번이다라고 생각하고 26번으로 신고를 해버리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건 아니고요. 23번 회사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뭐 어쩌고저쩌고 나온 고놈 23번 그게 권고사직 코드이시고요. 제가 코드를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원래 코드를 변경하는 신고는 아시겠지만 과태료가 있어요. 예, 그냥 뭐 내가 원한다고 막 11번 했다가 23번 했다가 26번 했다가 신고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인당 5만 원인가 과태료 있고 첫 번째는 경고, 두 번째는 과태료, 세 번째는 10만 원, 그 다음 15만 원 이런 식으로 가격이 올라가요. 예, 근데 뭐 물론 공단 담당자한테 사유를 잘 설명하시면 그 대부분 과태료 없이 처리를 많이 해주셔요. 예, 처리 많이 해주시는데 그 안 해주고 그냥 FM대로 하시는 고객 그 저기 공단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코드 잘 보시고 신고하시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계약직 근로자 퇴사할 때 뭐 그럴 땐 32번 코드인 계약 만료로 신고하시면 요거는 그 계약 만료의 코드 자체가 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코드기는 해요. 그래서 요 코드는 그대로 되긴 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 입력하시라고 제가 중요한 부분이어서 입력을 해놨고 그리고 이직 확인서 쓸 때 상여금 부분 100만 원 내가 1년 동안에 100만 원 받았다. 그러면은 나누기 12 한 다음에 곱하기 3을 해서 그 금액을 입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써놨어요. 그리고 제가 요거 최근 이제 요거 자료 웹이나 준비하면서 뭘 하나를 알았냐면 알고는 있었는데 이제 정확하게 한번 짚어드리려고 한번 가져와 봤어요. 요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퇴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퇴사를 하면 이제 건강보험료, 직장보험료 냈다가 지역으로 보험료가 가면 갑자기 지역보험료가 빵 올라가요. 엄청 세잖아요. 근데 사실 지역보험료는 이제 되게 여러 가지를 고려해요. 뭐 나의 재산, 그다음에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뭐 소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얘네가 이제 지역보험료를 나한테 청구를 하는데 뭐 회사야 회사 반 이제 직원 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50% 반반 냈지만 지역은 나 홀로 다 100%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런 제도가 있어요. 뭐 밑에 지금 제가 팁이라고 살짝 말씀드렸거든요. 여기 뭐 이건 마우스를 갖다 대도 마우스는 보이지 않네. 제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고 싶지만 여기 하단에 네모난 노란색 바스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미 가입제도 활용이라고 있어요. 요거 되게 좋더라고요. 요게 이제 퇴사하고 나서 지역보험료 첫 번째 딱 받았어요. 예를 들어 첫 번째를 받았는데 엄청 너무 커요. 그러면 그냥 가서 막 지역보험료 깎아주세요 이러지 말고 요거 이미가입제도 활용하시면 된대요. 요게 이제 3년 동안이나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36개월이니까 3년 맞죠? 3년 동안 혜택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본인이 직장에서 납부했던 보험료 금액의 수준으로 받으실 수 있대요. 그래서 요거는 대신 신청 기간이 너무 지나면 안 돼요. 지나면 안 되고 2개월 이내 지역 가입자에서 되고 나서 2개월 이내 꼭 하셔야 되고, 나중에 이제 뭐 돈 납부하시다가 미납 막 2개월 넘으면 막 상실되고 그런대요. 근데 어찌 됐건 간에 이게 이제 좋은 점은 지역 보험료가 많이 있을 때, 근데 지역 보험료가 더 적으면 이거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은 더 많이 내시는데 그거는 손해니까 하지 마시고, 지역 보험료가 훨씬 많이 낸다 이러면은 요거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요거는 다수의 대상자가 누구냐면, 결국은 입사를 할 때 한 명씩 신고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건강보험 EDI 같은 데 가셔가지고 하실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3명, 4명, 5명 막 인원이 막 늘어나요. 그러면 한 번에 신고하기 조금 어렵거든요. 그러면은 파일 신고 좀 방법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좋아요. 그냥 한 명씩 입력하려면 내가 숫자 하나만 잘못 입력해도 입사일이 틀어지거나 뭐 보수월액이 틀어지거나 이러잖아요. 근데 신고가 이미 처리가 된 후에는 요거 변경 신고하는 게 너무 귀찮아요. 어렵기도 하고. 그러니까 파일로 그냥 아예 올려버리세요. 파일로 올리는 게 파일이 생각보다 많아요. 여기 보면 뭐 취득, 상실, 뭐 근무처 변동, 뭐 휴직자 외외 등등등 많지만, 노란색으로 돼 있는 거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요거는 이제 제일 많이 하시는 거라서 말씀드렸고, 이 파일 신고 기능 중에서 건강보험 EDI에서 파일 신고라는 곳에서 하는 게 한 5개 되고, 나머지는 각각 자기 신고하는 그 그 위치에 가서 신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생각보다 기능도 잘 되어 있고 업로드하면 잘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특히 상실 신고할 때 많이 써요. 예. 고객사들 거 상실 신고 해드릴 때 요거 많이 써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렇게 보여만 드리려고 제가 갖고 온 거니까 이렇게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상실 신고 또는 보수 변경 신고 이런 것도 파일 이용해서 신고하시면 똑같고, 이 파일 안에 들어가는 그 문구 있잖아요. 요 코드가 뭐지 하면은 요 파일 신고하는 곳 제가 위치도 써드렸거든요. 거기에 파일 사양서라 그래가지고 여기에다 뭐를 써야 되고 여기에다 뭐를 써야 되고 요거를 정확히 알려줘요. 그래서 요것도 보시고 쓰시면 돼요. 응. 그래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특수한 경우. 특수한 경우. 자, 우리 요즘에 외국인 분들 사실 가입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외국인 분들 많이 취업하시잖아요. 뭐 저도 제가 그 지금 페이롤 BPO 해드리는 고객분 중에서 거의 반이 외국인인 회사도 있으세요. 예, 그래서 요거 때문에 저도 좀 공부를 더 많이 했어요. 더 많이 했고, 우리가 이제 외국인 가입할 때 사실 여기 보면 여러분 체류 코드 보이시죠? 뭐 D1, D3, 뭐 D4 막 난리 났어요. 근데 우리 이거 절대 못 외워요. 저도 못 외워요. 저 머리가 지금 요즘에 머리가 내일이면 다 까먹어요. 사실 이따 5분 후에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튼 체류 자격 이거 우리 못 외워요. 자, 우선 그러면 우리는 뭐를 생각해야 되냐? 외국인이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체류 코드 몇이세요? 하고 물어봐요. 뭐 대부분 아마 F4 뭐 이러시거든요. 근데 뭐 모르죠. 어떤 코드일지. 그러면은 그 체류 자격 코드인 거를 보고 그냥 제가 드린 요 표에서 그냥 컨트롤 F에서 조회하셔서 해도 되고, 좀 이게 좀 몸이 덥다 그러면은 그냥 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체류 자격에 따라서 당연 가입,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가입하는 코드가 있고, 임의 가입이라 그래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신고를 통해서 가입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코드를 우리가 다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을 보고 하시거나, 아니면 공단도 사실 보니까 거의 매년 바뀌어요. 국민연금 뭐 이런 데는, 아니, 건강보험은 아니다. 고용보험은 자주 바뀌지는 않은데, 건강보험, 고용보험 쪽은 보니까 이제 특히 국민연금은 이 협정국가를 맺으면 그 사이에 국민연금료를 아예 제외 처리해주거나 예외를 해주는 이런 기능들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38개국이래요. 근데 요게 연도마다 바뀔 수 있고요. 중간에 이 협정국이 늘어나면 당연히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몰라요. 저는 사실 어떻게 하냐면, 진짜 이거는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건강보험 EDI에서 취직신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외국인 뭐 다 넣어요. 정보 입력하고 체류 자격 넣고 일단 신고해봐요. 자, 그러면 반송이 올 거예요. 자, 이상하면 반송이 온다. 그럼 이때 알아챌 수 있어요. 아, 이 사람은 가입을 못하는 사람이구나. 아니면 이 사람은 이미 가입이니까 내가 이 사람 외국인 그 동의서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구나. 사실 요거는 조금 아주 그냥 멋있지는 않지만, 멋있는 그런 방법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되게 실무에서 많이 쓰는 그런 쉬운 방법이다. 일단 신고해보고 반송 오는 거 가지고서 해결한다. 예.
왜냐면 반송 금방 오니까 와서 이제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신고하시면 되잖아요. 예, 서류 같은 거 달라고 되게 요즘에는 자세히도 써줘요. 이렇게 뭐 무슨 서류 제출해 주세요. 그럼 제출하면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뭐 하나하나 짚어드리는 것보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최근에 저희 직원이 그 프랑스에 있는 국적에 있는 사람을 신고를 해봤대요. 근데 요게 요 밑에 보면은 제가 노란색으로 프랑스 국적 확인 시 제외 가능, 한 번 가입하면 제외 불가능 이거 썼거든요. 사실 요거는 제보를 받은 거예요.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 건강보험 가입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국적이 이게 확인이 되면은 사실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는 사실 건강보험료 양쪽 다 내고 싶지 않을 거잖아요. 이 외국인도 마찬가지겠죠. 프랑스에서 내고 있는데 뭐 한국에서도 내고 싶겠어요. 근데 프랑스는 국적만 확인하면 원래는 제외가 가능했대요. 근데 그냥 가입을 하셨나 봐요. 예, 가입을 했더니 제외가 안 된다 그랬대요. 가입하면 안 된대요. 뭐 그렇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좀 주의하셔야 돼요. 프랑스는 그렇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 이 체류 자격에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다른데, 제가 뭐 피부양자 신고하고 이럴 때도 신고를 하면서 저도 계속 공부했어요. 왜냐면 신고를 하면 반송이 오면서 무슨 번역본도 요청했다가 무슨 6개월 이내 공증서도 막 요청했다 공단이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공단이랑 소통하면서 그거는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고용보험은 제가 좀 많이 알죠. 사실 고용보험 여러분들도 잘 아실걸요? 그래서 외국인은 일단 제가 일단 가입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일단 사대보험 싹 가입했어요. 근데 고용보험은 임의 가입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여기 뭐 임의 가입이라고 해가지고 임의 가입이 뭐냐면 그 한 장짜리 종이에 외국인 뭐 임의 가입 뭐 신청서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외국인한테 한마디로 그 동의서 받으라는 거예요.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그냥 고용보험 가입하지 말고 외국인한테 물어봐서 그 사람이 가입할지 말지를 물어봐. 정해. 그래서 서명도 받아. 이게 바로 외국인 그 이미 가입할 때 신청서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받으셔가지고 그거를 근데 넣으시는데 이때 진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때 주의할 점. 내가 업무가 너무 바빴어. 외국인이 4월 1일에 들어왔는데 업무가 너무 바빠가지고 계속 이 사람은 미리 신청서도 심지어 냈는데 4월 말에 신고했어요. 그러면 그분 4월 말일자로 취득돼요. 큰일 나죠. 예. 근데 만약에 내가 한 두 달 먹혔어. 두 달을 내가 가지고 있었어. 그럼 두 달 후에 취득 신고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임의 가입 같은 경우는 신고하신 날이 취득일이 되기 때문에, 예, 그리고 공단의 사정에도 안 봐주더라고요. 뭐 한두 주는 뭐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몇 달 이렇게는 안 해주시니까 좀 요거는 주의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외국인 분 같은 경우 임의 가입자 같은 경우는 받아가지고 바로 그냥 신고를 해버리세요. 예, 바로. 그리고 요거는 이제 종이로 신고하는 거니까 종이로 그냥 신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날짜 너무 누락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노란색으로 진하게 표시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 보면 노란색으로 표시한 게 여러분들한테 조금 알려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이었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외국인들 중에 이런 근로자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근로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있으시죠? 내가 만약에 있다. 이거 그냥 눈 감고도 알았다. 이러면 이제 열심히 잘하시는 분. 근로내용 확인 신고. 예, 고용보험은 근로내용 확인 신고라 그래서 이런 근로자들은 하루하루가 언제 근무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한 달을 기준으로 너는 언제 근무했니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답해 줘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라는 곳에다가 1일에 왔고, 5일에 왔고, 3일에 왔고, 4일에 왔어. 이런 거를 실제 입력을 다 해가지고 신고하는 게 요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외국인도 하나요? 네, 외국인도 해야 돼요. 외국인도 당연 가입자 분은 하셔야 되고, 임의 가입자 분은 그 신고서랑 임의 가입하는 신청서랑 같이 내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근로복지공단 사이트 이런 데 아니고요. 고용산재 토탈이라는 사이트에 있어요. 제가 안 써드렸나? 안 써드렸네. 고용산재 보험 토탈 아시죠? 예, 예. 그래서 그 또 토탈 신고서에다가 하시면 됩니다. 자, 또 넘어가 볼게요. 밑에 산재보험. 산재보험 제가 안 한 이유는 그냥 다 가입해야 돼요. 예. 이거는 뭐 사실 그냥 그래서 제가 아까 자꾸 내가 사대보험 신고 그냥 다 해버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다 해버리면은 반송 올 건 반송 오고 가입할 건 알아서 얘가 가입을 해주거든요. 예, 그래서 산재는 신고하면 바로 가입될 거예요. 또 넘어가 볼게요. 자, 요거 제가 이거 PPT 만들면서 저도 사실 PPT 나름 잘하거든요. 근데
요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살짝 보여요? 여기 영상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싹 가는 거. 그림 파일만 붙일 줄 알았지 이렇게 동영상을 붙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네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플렉스 중도정산 화면이에요. 예, 제가 뭐 그림판으로 붙이려고 그랬더니 너무 길어가지고 다 안 붙어가지고 요거를 영상으로 찍어서 한번 했어요. 요거를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중도정산이라는 거 아까 제가 그 말미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소득세, 지방소득세만 정산하면 안 돼요. 예, 건강보험, 그다음에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도 정산을 하셔야 돼요. 예, 퇴사할 때 정산하셔야 되고, 근데 우리는 정산할 수 있냐? 당연히 정산할 수 있죠. 엑셀로 만들면 되지. 할 수 있어요. 화이팅! 할 수 있는데, 사실 못하러 하겠어요. 사실 공단 사이트에도 굳이 들어가서 보면 있어요. 그 정산하는 곳이 있고, 그래서 뭐 내가 납부한 보험료 입력하고, 근무 월수 입력하고, 내 총 보수월액 그러니까 보수총액 입력하고 하면 계산은 해줘요. 그렇지만 그걸 다 입력해야 되잖아요. 그 뭐,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 근무월 수를 5개월로 넣어야 돼, 4개월로 넣어야 돼, 아니면 내 보수총액 얼마인지 내가 정확히 어떻게 알아? 이거 모르잖아요. 어렵죠. 근데 플렉스에 다 계산해줘요. 알아서. 플렉스에서 급여정산 잘 쓰셨으면 보수총액도 알아서 갖고 올 거고, 근무한 월수 입사일로 해가지고 체크해서 알아서 해줄 거고, 내가 납부한 보험료, 그 보험료도 알아서 빼서 실제 덜 납부한 거 정산까지 해준다. 그래서 요게 요 제품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길게 설명하면 내용이 너무 길어서 요런 기능이 정확히 있고, 실제 이걸 저희도 너무 잘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오류가 없다. 예, 중도정산 일단 거의 100% 맞다고 보시면 돼요. 공단 거랑 거의 맞고, 뭐 공단이 어떤 무슨 사유로 막 무슨 뭐 우리도 모르는 어떤 사유로 막 요율을 확 몰래 바꿨다 이런 모르겠지만 그거 아니면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중도 퇴사자들 정산 조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급여하는 중간에 하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변경신고 가볼게요. 자, 보수월의 변경신고. 보수월의 변경신고가 뭘까요? 네, 보수가 사실 아시겠지만 계속 똑같으면 좋은데, 좋은 건 아니죠. 늘어나야지 좋지, 늘어나야지. 아유, 큰일 날 뻔했어요. 늘어나야지 좋은데, 자, 늘어났었다고 해서 그러면은 무조건 나 신고하냐. 사실 그건 아니고요. 자, 국민연금은 내가 100만 원이면 120만 원 이상, 예, 올랐을 때, 그러니까 20% 이상 증가했을 때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요것도 근로자 동의 받으셔야 돼요. 동의 받아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밑에 주의할 점을 쓴 이유. 자, 국민연금은 일단 그냥 하지 마세요. 저는 사실 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실무에서. 왜냐면, 국민연금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데는 우리가 신고를 해요. 보수총액을 난 이거예요. 뭐 어떻게요? 이러면서 신고를 공단에 하는데 국민연금은 자기들끼리 알아서 국세청한테 받아서 우리한테 줘요. 통보라고 하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보수월의 변경 신고를 하면 내가 공단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럼 공단이 어떻게 하냐면 네가 신고했으니까 너가 책임져 이래요. 그래서 진짜 얄짤없어요. 10,000원만 틀어져도 정상급이 나온대요. 우리 국민연금 정상금 안 나온다고 생각하잖아요. 절대 아니에요. 정상금이 나와요. 근데 그것도 퇴사할 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진짜 막 무슨 몇 개월 지나서 막 무슨 1년 뒤 그러니까 거의 막 이게 제가 이번 달에 신고를 했다고 치면 10월에 뭐 그 다음 연도 1월에 저희 실제 이런 고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고객은 직원들 다 퇴사한 후였거든요. 저 회사에서 다 돈 다 냈죠. 그 정상금. 그래서 이 보수월의 변경 신고를 그냥 막 하시면은 사실 안 돼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보수월액을 변경하는 신고의 주체가 누구냐가 되게 중요해요. 이건 국민연금에 한해서예요. 국민연금은 내가 신고했으면 내 거 책임을 져. 근데 책임졌을 때 이 책임졌을 때 그 차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실제 내가 신고한 거랑 이 사람이 계속 재직했으면 연말정산 할 거고 퇴사하면은 퇴직할 때 보수청에 신고할 거잖아요. 총 보수 신고할 거잖아요. 그 금액이 내가 신고한 거랑 10,000원 이상만 차이 나도 바로 정산한다는 거죠. 아주 무서워요. 우리가 어떻게 10,000원을 예측해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가급적이면 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건강하고 고용보험은 하셔라. 네. 그 이유는 어차피 정산을 하기 때문이에요. 예. 평소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신고 안 해요. 나 월급은 한 500 올랐는데 막 신고 안 해가지고 조금 공단에서 내서 계속 하다가는 나중에 연말 때 진짜 폭탄 맞아요. 폭탄. 예, 폭탄 맞아요. 지금 이번에 건강보험 연말정산 다 오셨죠? 여러분들 이번 달 급여부터 반영인데 어떡해요, 어떻게. 근데 이제 공단에서 또 코로나로 인하여 이 나라 요런 우리 저기 힘드니까 10개월로 또 분할하는 걸로 또 결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또 10개월 분납해서
세상에 1년이 12개월인데 10개월 동안 또 분납금을 또 내야 되네요. 네. 그래서 우리 연말정산 끝나서 뭐 한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지금 4월부터 해서 내년까지 예, 연말정산 분납금을 또 1년치를 또 내야 되네요. 네. 그래서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납금을 결국은 내게 돼 있어요. 예, 건강보험은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수월에 변경하실 거 있으면 그냥 그때그때 변경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 경우 그 100인이 넘었으면 사실 의무예요. 100인이 넘었으면. 근데 물론 저도 사실 1000명 넘은 회사였는데 안 했어요. 예. 그 이유는 과태료 과태료 규정이 없어가지고 안 했는데 사실 하시는 게 맞고 근데 또 우리 회사가 급여가 매달 바뀌어. 그러면 어떻게 매달 신고해요? 그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그 요율로 뗐어요. 요율. 급여 따라서 곱하기 요율 해가지고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그냥 매달 맞는 게 잘 뗀 거예요. 그럼 회사는 공단에서 온 거랑 금액이 틀리겠죠? 네, 그대로 그냥 저는 오케이 했어요. 그러다가 연말이나 퇴사할 때 되면 이게 금액이 맞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구성원은 맞게 냈고, 그러면은 나중에 연말 때 돼서 공단에서 온 정상금이랑 맞추면 딱 맞아 떨어져요. 뭐 차이 나봤자 10원 뭐 이 정도? 그래서 매월 변동이 많은 회사는 그냥 우리 플렉스에 보면은 요율로 건강보험 계산하는 기능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요율로 적용하셨다가 하시고 변동은 거의 없는데 좀 드라마틱하게 요율이 그 보수월이 바뀌었다. 그럼 보수월에 변경 신고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또 넘어갈게요. 자, 대표님, 우리 바뀌시는 데는 이제 오너 회사는 바뀌실 일이 없겠지만, 그 그룹사들은 진짜 많이 바뀌죠. 저도 뭐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재직하는 기간에 엄청 많이 바뀌었고. 자, 그러면은 뭐 보통 이거는 한 번 하면 되죠. 한 번 하면 되는데, 뭐, 원래 계셨던 그 구성원 중에 한 분이 뭐 대표이사가 되는 케이스와 아닌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보시면 돼요. 내역 변경하시고, 이전 대표님 상시 신고하고, 신규 대표님 가입 신고를 하는데, 자, 근데 아시겠지만 대표님들은 사용자예요. 사용자. 사용자라는 거는 그 나의 우리 회사의 어떤 인사적인 거라던가 경영적인 거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을 사용자라고 하는데 그럼 사용자는 고용보험 가입을 못 하죠. 예, 왜냐하면 사용자가 이런 것들을 지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님 같은 경우 이게 예를 들어 새로 오신 대표님이, 그러니까 새로 취임한 대표님이 구성원이었다라고 하면 그분은 고용산재보험 상실 신고하셔야 되고요. 대신 고용산재 빼고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 그래서 이전 대표님, 기존에 있었던 대표님은 그럼 어떻게 하냐? 기존에 있던 대표님은 당연히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 취득신고 하셔야죠. 그런 식의 개념인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이 두 번째가 이 근무처 변동인데요. 이거는 제가 해외 근무만 다뤘어요. 사실 근무처 변동이 뭐 도서 벽지 무슨 상간 가고 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뭐 사실 해외 체류 하시는 부분들이 좀 많으셔가지고 요즘에 외국으로 많이 가셔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넣었는데 그 법이 중간에 바뀌었어요. 원래는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장기로 막 여행 가가지고 그 면제 신청해서 보험료 안 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나 봐요. 뭐 걸렸는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걸렸대요. 그래서 이제는 1개월이기는 해요. 1개월인데 물론 이제 그러니까 1개월이 아니고 3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에만 면제가 가능한데 다만 근데 업무 목적으로 갔으면 이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업무 목적으로 가면은 그거 증빙하면 한 달, 그러니까 한 달 이상의 체류를 했을 경우 업무 목적이면은 해줘요. 해준다는 개념이 감면해준다고요. 감면이 달라요. 어떨 때는 이거는 근데 건강보험만이에요. 건강보험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보험 쪽에 있어서 피부양자가 있으면 50% 감면해주고 그리고 피부양자가 없으면 100% 감면해줘요. 그러니까 나 혼자 갔으면 100% 해주는 거고 피부양자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분들 있으면 그냥 50%만 감면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통은 대부분 이런 사유들 발생했을 때 사유 발생했을 때 보통 신청하게 돼 있는데 요거는 갔다 와서 신고하시는 거예요. 갔다 와서 우선은 제대로 다 내라. 갔다 와서 네가 낸 돈 돌려주겠다. 약간 요런 개념이에요. 이게 약간 조금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거 봐서는 공단에서 요게 이제 뭔가 거짓말로 하는 경우가 많나 봐요. 그래서 이제 갔다 와서 감면하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넘길게요. 자, 이제 34분쯤 됐기 때문에 제가 요 이제 이 한판 정리하는 거는 내용이 많아가지고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요거 끝나고 나면 또 한 번에 그 제가 저희 회사 이제 부가 서비스 하나 설명드리고 끝낼 거니까 조금만 같이 조금 더 힘내볼까요? 자, 그래서 우선은 지금 요거는 뭐냐면 출산 전후유가 한판 정리 제가 아까 전에 호기롭게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다 설명드리면 어차피 많아서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고 요거 커뮤니티에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세요.
요거 제가 만든 이거 어디에도 없어요. 이게 어디 있어요? 이거 각각 공단 가서 다 만드셔야 되는 건데 제가 그냥 한 판에다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출산을 갔어. 직원이 출산을 갔어. 그럼 나 뭐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막 이러잖아요. 그 뭐 해야 되지를 제가 써드린 거예요. 자, 뭐 해야 되지? 자, 국민연금 가서 어떤 거 어디에서 신고하시고요. 건강보험은 신고하면 안 되시고요. 그다음에 고용보험도 어디 가서 신고하시고요. 근데 고용보험은 급여도 신고해야 되니까 아주 중요한 오른쪽 가장 하단에 있는 이 부분, 그 부분에서 고용보험 가서 급여도 신고해 주세요. 요게 요 정리본이에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숙지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 다음. 육아휴직도 마찬가지예요. 육아휴직도 직원이 육아휴직 갔어. 어떻게 뭐 신고해야 되지? 네, 신고 위치도 제가 다 알려드렸어요. 국민연금 어디서 신고하고 어떻게 하고 건강도 고용도 알려드렸으니까 요거는 직원들이 단순하게 그러니까 이게 휴직 신고를 이걸 왜 하냐면 직원은 없는데 회사가 보험료를 계속 내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당연하죠. 그거는 뭐 감면도 받을 수 있고 아예 안 낼 수도 있는데 신고를 안 하는 거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신고를 하시라는 거예요. 납부를 예외하는 신고를 하는 거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출산이나 육아는 공단에서 돈을 받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육아휴직 급여라던가 출산 후 전후 급여 같은 거. 그거까지 신고하는 거를 제가 요 한 판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 보시고 여러분들이 요즘 활용하시면 좋겠으니까 커뮤니티 가셔가지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무급휴직도. 이런 무급휴직들이 있을 때, 이 무급휴직이 있을 때 공단 어디에 가서 신고하는 것도 제가 다뤄드렸어요. 이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차고정정. 근데 저는 이거는 한번 이것도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런 일이 정말 있기는 해요. 왜냐면 취득을 하기로 약속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나 저기 근무 안 할게요. 막 이런 일도 있고요. 그리고 상실 신고 실컷 다 했는데 갑자기 뭐 상실을 바꾸고 싶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 뭐 상실을 안 하겠다고 하시니까 퇴사 안 하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이래서 그래서 요것도 요 각각의 방법을 제가 다뤄드렸으니까 대신 너무 안타깝게도 취득 신고 이거 취득 취소라던가 상실 취소는 서면으로 하셔야 돼요. 예. 여기 왼쪽 끝에 있는 요 내용 변경 신고는 사실 제품에 다 있어가지고 하시면 되긴 하는데 막상 신고해 보시면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실 거예요. 자꾸 뭐 서류를 내라고 하기도 하고 사실 뭐 이거 사실 다 서류를 할 거면 그냥 한 번에 다 서류로 하시고 한 번에 그냥 팩스로 넣어 버리세요. 이런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있다. 자, 이제 자 박수 멤버십. 플렉스의 멤버십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플렉스 웨비나 계속 들으시면서 중간중간 계속 귀 아주 딱지가 않도록 들으셨을 것도 같은데 이거 근데 제가 멤버십을 여러분들한테 저도 사실 인사 담당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인사 담당하던 사람인데 제가 이거를 최근에 미팅을 나가서 저희 플렉스 이 멤버십을 되게 많이 소개를 해드렸어요. 근데 이게 제가 정말 플렉스에 다녀서 소개를 해드리는 것보다도 정말 쓰셨으면 좋겠어서 사실 소개를 해드리는 건 맞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멤버십이라는 게 그냥 저희가 없는 걸 만든 거예요. 없는 게 만든 게 원래 우리는 그 플렉스에서는 급여 BPO 서비스 하고 있었거든요. 알고 계시겠지만 급여 대행하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 또 하나 우리 그 플렉스 파트너스라고 HR 컨설팅을 하시는 팀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의 인사 제도를 같이 고민하고 뭐 성과를 뭐 다시 만든다거나 뭐 채용을 브랜딩 한다거나 이런 하는 팀이 있었어요. 그래서 각자 자기 업무를 충실히 잘 하고 있었는데 자 이거를 이제 각각 하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가 조금 회사들이 한 회사가 그냥 들어와서도 이것도 보통 대부분 HR 좀 적인 그 문제도 해결하고 싶은 회사들은 좀 이런 급여 대행도 좀 고민을 하시고 이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한 번에 하나로 좀 합작해서 만들어 보자 하고 저희가 부가 서비스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멤버십이 출시된 건 얼마 안 됐어요. 각자는 있었지만 합쳐서 출시된 건 얼마 되지 않았고 실제 이게 가격적으로도 되게 합리적이기도 하고 중요한 거는 여기 멤버십에 투입되는 인원이 되게 중요해요. 요 사람들이 저희가 저희 자랑이 아니고요. 진짜로 전문가들이시기는 해요. 이게 왜냐면 저희도 이거를 멤버십으로 결국은 팔려면 사람이 파는 거잖아요. 예, 이 저희가 플렉스를 제품을 이용해서 제품을 사용하고 이 제품을 잘 사용하면서 그리고 부가적인 서비스로 사람들이 요걸 알려드리는 건데 그런데 뭐 어디 뭐 경력도 뭐 얼마 없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 데려다가 이걸 서비스를 할 수가 없죠. 요거는 직접 사람이 상품이 되는 건데.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요 진짜 검증된 전문가들을 데려다가 그분들이 요 서비스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저희가 그래서 최근에도 멤버십이 엄청 많이 이제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게 너무 소개드리고 싶어서
제가 나중에 뭐 그러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제가 만약에 플렉스를 나가게 되면 저도 멤버십을 할 거거든요. 혹시라도. 근데 어쨌거나 모듈은 저희가 총 4가지 모듈이 있고요. 요거는 뭐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보다 나중에 이제 저희가 뭐 채팅창에도 말씀드리고 커뮤니티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미팅 통해서 우리 회사에 맞는 라인을 정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렇게 정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사실 서비스 되게 분야가 너무 많아요. 뭐 사실 물론 모든 라인에서 이걸 서비스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큰 그림으로 뭐 HR적인 자문. 근데 사실 여러분들 HR 자문이 뭐가 있지? 너무 많아요. 사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회사 직원이 퇴사를 갑자기 요즘에 너무 많이 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자, 그럼 일단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으면 조직 문화를 먼저 진단해 볼 것 같아요. 우리 조직에 무슨 문화에 문제가 있는지. 그러면은 좀 진단을 해보면 값이 도출이 될 거잖아요. 그거부터 같이 하는 거예요. 조직 문화를 진단해서 퇴사를 일으키는 어떤 문화의 어떤 요소가 뭔지. 물론 조직 문화가 아닐 수도 있죠. 그 사람의 성향일 수도 있겠지만, 뭐. 그리고 또는 동종의 어떤 다른 문화에 있어서는 이런 포인트에서는 이런 점수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회사는 이 점수가 만약에 낮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조직 문화를 진단을 하고 또는 이런 거를 직접 다 한번 조직 몰입도 같은 걸 체크를 해봤는데 이 포인트에 있어서 좀 점수가 낮다. 다른 동종에 비해서. 또는 이 포인트에 대해서는 좀 높다. 이런 것들도 바로 아시면서 이런 거를 제도에 넣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혼자는 못하죠. 어렵죠. 예, 사실 우리는 정보의 바닷속에 있기 때문에 정보를 뒤지려면 뒤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전문가가 같이 내가 궁금한 걸 질문하면서 우리 회사에 맞게 하는 거는 사실 이런 HR 컨설팅을 받으셔야 돼요. HR 컨설팅 받으셔야 되고 저희가 뭐 무슨 자문 관련돼서는 HR 쪽도 워낙 많으시고 뭐 성과도 있고 뭐 채용 브랜딩 뭐 사실 플렉스 하면 이제는 나올 것 같아요. 플렉스 이러면 저희 사실 HR 통합 플랫폼이잖아요. 플렉스 하면 HR 통합 플랫폼이라는 게 딱 나오듯이 우리 회사 이름을 딱 들었을 때 그러면 딱 떠오르는 이런 어떤 문구라던가 시그니처 어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제 채용 브랜딩이라고 보통 하는데 이런 것도 저희가 서비스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예. 그리고 뭐 사실 뭐 HR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실 회사에서 고민하는 것들 상시로도 자문이 가능하고 이게 이제 이 전문가 한 분 계시잖아요. 그럼 이분이 우리 회사 담당이 되셨는데 자, 여기에 한 명 더. 페이로 파트너. 저희 페이로 파트너들 웨비나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급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희 다 각 분야에서 엄청나게 오랫동안 경력도 쌓고 그리고 다 각각의 분야에서 그리고 되게 전문적인 지식을 알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플렉스 제품을 같이 만들어요. 페이롤 제품도 같이 만들고. 그래서 이런 전문가 분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우리 플렉스 제품을 같이 사용하실 수 있게끔 제품에 대한 의견도 드리고 그리고 제품에 대한 그런 개선점도 계속 저희가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듣고 그렇지만 또 여러분들의 급여나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저희가 다 처리해드리고 이건 이제 급여 아웃소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전문가 2명이 우리 회사에 투입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근데 그것도 그냥 전문가가 아닌 검증된 전문가. 그리고 플렉스는 더 다른 거는 플렉스 제품을 활용한다. 플렉스 제품이라는 건 인사통합 플랫폼이고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모든 것을 유기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구성원의 정보 하나 입력하면 계약 정보 따라서 전자계약도 되고 그리고 뭐 이거 근무나 휴가를 가지고서 뭐 구성원들이 입력한 거 가지고 급여에서 초과 근무가 자동으로 계산되고 그리고 뭐 채용해서 한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채용해서 막 우리가 집어넣었던 것들이 구성원 탭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뭐 직원들 막 계속 이제 근무를 하는 중에 우리가 성과 필요하다. 그러면은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것도 구성원 탭에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서 유기적으로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플렉스를 사용하기 때문에만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멤버십 서비스라는 것들은 시중에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플렉스를 활용하고 그리고 검증되어 있는 전문가들이 플렉스 서비스를 활용해서 멤버십을 하는 거는 없다. 플렉스밖에 없다. 대한민국에 이 플렉스라는 제품도 플렉스밖에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사실 진짜 써보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고민해 보시고 저희 여기 채팅창에도 지금 아마 링크 계속 나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저희한테 좀 미팅 주시면 저희도 직접 나가서 여러분들하고 얘기 나누면서 미팅에서 좀 좋은 것도 서로 얻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지금 여러분 제가 이건 제가 자랑하고 싶어서 쓴 거거든요.
이게 진짜 거짓말 아니고 진짜 찐욱이요. 가운데 게 저예요. 이 가운데 제가 이제 카카오페이를 맡고 있는데 여기 담당자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칭찬을 좀 해주셨어요. 네. 사실 저희 이게 실명 다 거론한 이유는 진짜 리얼이기 때문에 거론을 했고요. 자, 이런 거를 진짜 고객들이 만족하고 잘 쓰실 수 있는 그런 파트너다. 저희 페이롤 파트너들이니까 믿고 급여 대행도 맡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HR 컨설팅까지 합쳐져 있는 멤버십 선택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설명드렸고요. 자, 이제 Q&A. Q&A. 자, 45분이에요. 제가 너무 길게 했나요, 여러분? 자, 어떻게 지금 뭐 일단 지금 이거는 사전에 들어왔던 질문이었어요. 사전에 들어왔던 질문이었는데 제가 이거 하나만 해볼게요. 이게 사실 입사하다가 이제 입사를 하거나 퇴사하면 건강보험료를 지역에서 냈다가 건강 직장에서 냈다가 막 이러는데 그럼 납부 이러 전환을 할 때 건강보험료 납부 어디서 해요? 막 이러시거든요. 그냥 다른 거 고민하지 마시고 1일자에 내가 어디 있었냐? 1. 그러니까 4월 1일자, 5월 1일자에 내가 어디에 있었냐만 보시면 돼요. 4월 1일자에 지역에 있었으면 지역보험료 내시는 거고 4월 1일자에 회사에 있었으면 그냥 회사에서 납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4월 1일에 퇴사했으면 아까 제가 말했죠. 상실일은 4월 2일이라고. 4월 1일에 있었으면 1일자에는 나는 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회사에서 납부하는 직장보험료를 납부하시는 거고 지역보험료는 납부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직장에 안 다니고 지역에서 있었는데 내가 4월 2일에 입사를 했어요. 그러면 1일자에는 어디 있었죠? 지역에 있었죠. 그럼 지역보험료 그냥 납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회사 보험료는 납부 안 하시는 거고. 그런 식인 거예요. 자, 다음도 볼게요. 좀 시간이 저는 상관없이 편하게 하시라고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주셔가지고 그냥 할게요, 여러분. 네, 그러면은 자, 휴복직자 신고할 때 보수총액은 좀 어떻게 적어야 되냐, 근무월수 어떻게 적어야 되냐, 이런 문의가 있었어요. 휴직이나 복직을 하게 되면 월의 중간에 휴직하고 월의 중간에 복직하시잖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하루라도 근무했으면 그거는 근무한 월로 봐요. 근데 사실 제가 이거 공단에 통화했더니 정확히 거기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근무를 했고 그러면 그게 보수가 나가면 그건 근무월로 보래요. 근데 그게 너무 애매하잖아요. 1일 내가 딱 하루를 근무했어요. 그럼 그 하루치를 내가 다음 달 급여에 얹어서 주면 그럼 그거는 근무를 안 한 걸로 보나 너무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루라도 그냥 근무했으면 그 월은 근무한 월로 보고 그냥 근무월로 산정하시면 돼요. 뭐 보수야 전부 합치시면 되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마지막 요게 아마 마지막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자, 요거는 퇴사할 때 이런 경우 있죠. 퇴사할 때 퇴사를 이제 안녕하고 다 해서 막 지금 돈 주고 다 줬는데 알고 보니까 4대 보험 정산금이 또 나와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좀 주시겠어요? 막 이러셔야 되나 봐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 어떻게 하냐라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실무적인 방법이 있고 약간 제품적인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저는 실무적으로 할 때 이거는 이월 급여이신 분들은 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월 급여이신 분들은 진짜 정산할 거 다 정산하고 상실 신고를 아예 해버리세요. 왜냐면 이월이니까. 이월 10일, 이월 5일 급여면은 전월 퇴사자사 정산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실 신고해서 상실 신고하고 난 후에 나오는 중도 정산금도 다 급여에 반영해서 끝낼 수 있는데 당월 급여들이 문제예요. 뭐 특히 25일자 회사 급여. 25일 급여인데 퇴사가 30일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미리 상실 신고도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정산금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러면은 방법은 두 가지죠. 하나는 급여 때는 급여만 내보낸다. 그리고 퇴사하고 나서 상실 신고 처리하고 상실 정산금 받은 거 가지고서 급여를 한 번 더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급여는 뭐 그냥 정산금이랑 뭐 연차수당 뭐 이런 것만 해서 나중에 또 정산한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번 정산 급여를 나중에 한 번 더 주시는 방법이 저는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제가 장점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죠. 플렉스에서 근데 중도 정산이 돼요. 플렉스에서는 중도 정산이 되기 때문에 사실 사전에 할 수 있어요. 25일자에도 그냥 할 수 있는데 우리 회사는 공단에 신고해서 금액 진짜 딱 맞추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가 말한 대로 뒤에 중도 정산을 좀 뒤쪽에 하시고 퇴사하고 나서 상실 신고한 정산금 반영해서 하시고 만약의 경우 플렉스에서 그냥 정산하겠다고 하면 플렉스에서 정산하고 그냥 끝내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Q&A 마쳤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제가 50분 채웠네요. 사실 근데 여러분 저는
보통 전에 웨비나 할 때 1시간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원래 그때는 1시간이었어요. 근데 요즘에 40분 만에 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말 진짜 빨리 했거든요. 그래서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좀 정보를 좀 많이 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을까 모르겠고요.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는 커뮤니티에서 한번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질문이 제가 올라온 게 있는지 볼까요? 혹시 질문이 올라온 게 있을까요? 없어요? 아, 답변이 다 잘 나갔대요. 네, 저희 페롤 파트너분들께서 같이 답변을 해주셨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페롤 파트너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이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또 미팅 통해서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남은 오후 시간 힘내시고요. 다음 또 웨비나 때 뵐게요.